한덕수 증인께 묻겠습니다. 총리님의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태열 증인이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니 윤석열 피의자가 장관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A4용지를 건넸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저한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기억하시냐고 여쭤본 겁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국정원장을 뵌 거는. 아니요, 외교부 장관이 도착하자마자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A4용지를 주셨다라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그거는. 그 자리에 옆에 바로 계셔가지고 총리께서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것도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사실은 나중에 외교부 장관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알게 된 거고요.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그거를 물었다면은 대통령께 이 계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총리님, 제가 총리님의 의도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여쭤보는 거여가지고요. 제가 기억을 그 부분을 못하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는 얘기신 거죠. 10분 뒤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때 도착을 합니다. 그 조태용 증인한테도 국정원장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지 여부도 기억이 안 나시겠네요. 네, 제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윤석열이 국무회의 소집 의사가 없어서 증인께서 소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8시 멤버를 먼저 불렀을까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그 총리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하면 조태열 증인에게 A4 용지를 줬던 것처럼 각 장관들에게 임무를 하달하려고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합리적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증인께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 8시 장관들을 왜 불렀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것은 아닙니다. 네. 22시로 방송시간도 잡아놨었고 계엄 지시서를 A4 용지로 인쇄까지 해왔던 피의자가 장관들이랑 토론하려고 불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1시간이 지나서 2시 10분에야 서울청사를 나와서 대통령실로 갑니다. 그동안 무엇을 확인하고 뭘 기다린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1시에서 2시 사이에 대통령 본인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 비서실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비서실장하고 통화하셨습니까? 어떤 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비서실장님도 이러한 사안이 국회에서 해결이 됐으니까 빨리 우리도 이거를 종료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총리도 즉각 우리 용산에 와가지고 같이 대통령께 건의를 하자. 건의를 하자.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2시 30분에 대통령실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근데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이 마찬가지로 2시 30분부터 대통령실에서 3시 20분까지 회의를 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국무위원이라고는 총리님과 김용현 증인 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전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김용현 증인을 본 적이 없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이 없다. 네. 그러면 증인께서는 2시 30분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저 비서실장하고 같이 대통령님한테 2시 들어갔습니다. 30분에 도착하자마자 말씀을 나누셨다는 거죠? 제가 한 2시 한 30분쯤 됐어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네. 바로 대통령을 바로 만났다. 대통령께 말씀. 그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2시 30분부터 3시 20분까지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는, 그리고 공소장에 빠져있는 그 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누구랑 회의를 했는지, 어떤 논의를 했는지도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1시 47분까지 결심실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박안수 사령관이 그 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논의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력을 동원하려고 애를 씁니다. 2시 40분에도 이신속 대응사단이 김용현이든 누구든 간에 지시를 받고 출동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시 40분까지는 윤석열이든 김용현이든 계엄군이든 누구든 계엄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3시 26분에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 영상을 찍습니다. 대략 이 시간 사이에 2차 쿠데타 시도 포기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근데 한덕수 증인의 증언이 맞다면 김용현은 그 시간에 윤석열 피의자도 그리고 증인도 아닌 누구랑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가 공소장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회의에서 누구랑 회의했는지 2차 쿠데타 모의나 지시나 점검을 위한 회의는 아니었는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4일 새벽 3시에 대통령실에는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이상민 전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면 국무위원들은 거의 도착하지 않았을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총리가 장관이 모여서 윤석열 피의자를 설득해서 개헌을 그만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군부대가 동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쿠데타를 할 수 없었던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인정하십니까? 아닙니다. 비서실장하고 제가 그 국회에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거를 해제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대통령한테 갔고 떠나면서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용산에 모여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절차나 자료의 준비나 개의나 폐회나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는 2시 30분 회의의 진실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오전에 불출석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오후에는 지금 출석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